일단은 1단원에 여기 집합과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책에 그러면 집합은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집합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집합 기호 미리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중괄호 표시 아시죠? 여기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집합에다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말을 하면 100명한테 물어봐도 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그건 집합이 맞아. 근데 만약에 큰 수의 모임 이렇게 하면 집합이 될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높은 산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이 뭐 사람 키로 얘기한다면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건 안 돼. 이건 집합이 아니고요. 160c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대상을 누가 봐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그 대상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그 집합을 이루는 그 안에 있는 대상 하나를 원소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그러면 만약에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했었을 때 1, 2, 3이 뭐가 된다? 원소가 된다. 이건 집합이 맞고 작은 자연수의 모임 하면 집합이 아닌 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모임 집합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국경일의 모임 맞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 살포시 9번으로 넘어가 볼게. 다음 집합에 원소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9번에 이 영어 단어에 있는 알파벳의 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원소 구하라고 하니까 집합 기호는 일단 안 써도 돼요. F, L, O, W, E, R 이렇게 원소를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럼 10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원소는 뭘까? 1, 3, 5, 7. 맞아요. 그러면 11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뭘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 여기에 8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집합 A라고 하겠대. 여러분 저 집합 기호 좀 쓰고 안에 원소 좀 나열해서 써볼게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8의 양의 배수 뭐가 있지? 불러봐. 8. 그 다음에 6, 24, 32 하고 땡땡땡 있겠죠? 얘는 나중에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배울 거예요. 혹시 이 말에서 의문인 건 없지? 왜 무한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원소가 끝이 안 나니까는. 그래서 무한집합이라고 할 건데 12번 일단 가볼게. 3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어떻게 생각해? 맞아요. 당연히 맞겠죠? 여기 뒤에 제가 지금 쓰지 않았을 뿐 32가 들어있겠죠? 13번 20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아니고요. 여기서 기호 표기법 좀 알려드릴게요. 혹시 원소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막 초등학교 할 때 막 쓰는 그 영어 단어 있잖아. 그거로 배우는데 그 앞 글자가 알파벳 E잖아. 그래서 어떤 집합의 원소이냐라고 물어볼 거면 만약에 방금처럼 A라는 집합에 24가 원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기호로 써줍니다. 삼지창 기호를 쓰거든요. 속한다, 원소이다.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 E의 앞 글자를 따서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기호예요. 그러면 이번에 아까 20은 A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삼지창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14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 마이너스 12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 어때? 맞아요. 맞는 말이고. 15번 2분의 1은 A의 원소이다. 말이 안 되죠. 뭐 배수의 집합인데 어떡해.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대문자 A라고 하겠대. 자, 원소 나열해서 한 번만 적어볼게요. 누구누구 있죠? 1, 2 이렇게 있습니다. 2번부터 갈게요. 2는 A의 원소가 맞아요. 맞죠. 그럼 삼지창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죠. 6은 맞으니까 삼지창 기호 써주시면 되고 5는 그러면 아니다. 짝대기 그어주시고 19번은 20번은 이런 식으로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저 31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유리수 전체 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한대. 자, 31번 가자. 유리수는 한자어로 분수라는 뜻이에요. 분수. 31번 마이너스 7분의 1은 유리수이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저 지금 정수 얘기한 거 아니고 유리수 얘기한 거거든요. 무리수 얘기한 거 아니고 루트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분수 소수. 근데 유리수는 정수도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32번은 어때? 아니. 얘는 무리수니까 안 되고 33번에 루트 9가 뭐야? 3. 3이잖아. 당연히 정수? 분수 표현 존재하지. 뭐 1분의 3, 뭐 2분의 6 이렇게 쓰면 그만이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4번. 35번. 혹시 이거 분수 표현법 바꾸는 스케일 기억나요? 9분의 5. 응. 그럼 여러분들 이미 말을 했네? 그럼 얘는 분수 표현이 존재한다. 한자어로 유리수라고 말해도 되죠. 리가 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분수 표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삼지창 기호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넘겨볼게. 제가 사실 이미 이 단어를 아까부터 계속 언급을 해버렸어. 원소 나열법은 딱 봐도 뭘 것 같아? 어떤 집합 안에 그 원소를 집합기호 중괄호를 쓴 다음에 안에 써넣는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까 10의 약수 했을 때 여러분 여기 안에 써 넣었잖아. 그럼 원소가 몇 개 안 됐을 때는 원소 나열법 나쁘지 않지. 근데 규칙이 있어요. 일단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이 지금은 마음에 안 와닿으시겠지만 나중에 순열 조합을 원래 배우고 이제 올라오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 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순열의 의미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1, 3, 2라고 쓰든 1, 2, 3이라고 쓰든 이게 다른 집합이야? 아니요. 이건 똑같다는 거야. 3 이하의 자연수를 적은 거지. 그러니까 순서의 그 의미를 두지는 말아라. 이 뜻이고 3 이하의 자연수 쓰는데 이렇게 쓰면 될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중복되는 걸 한 번 더 쓰지 말라는 거야.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는다. 그냥 한 번씩만 쓰시고요. 순서도 웬만하면 예쁘게 그냥 작은 거부터 쓰세요. 그죠? 이게 더 예쁘잖아.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이거 말줄임표 같은 거 사용해서 일부를 생략해도 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 쓸 거면 근데 얘들아 규칙성을 알아볼 수 있게 하려면 3개는 써줘야 돼. 1, 2, 3, 땡땡땡땡땡 10 이렇게 써도 괜찮아. 제가 만약에 2, 4, 8, 16, 땡땡땡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규칙인지 느낌이 오세요? 그 다음에 올 게 뭘 것 같아? 32. 누가 봐도 32잖아? 그러니까 이 몇 개 정도는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2, 4까지만 쓰고 멈추면 그 뒤에 올 게 6인지 8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3, 4개 정도는 쓰고 말줄임표를 써라 이 뜻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조건제시법인데 조건제시법은 저렇게 쓰기가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말로 제시를 하는 거야. 써볼게. A는 이 표기는 익히셔야 돼요. 자, X 바. 이 막대기를 바라고 읽을 거거든요. X 바. 뒤에서 설명을 할 거야. X는 5의 배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온 거를 원소나열법으로 나온 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5의 배수. 근데 그 자체를 원소로 가져요. 그러면 5, 10, 15, 땡땡땡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잘 봐. 제가 또 다른 B라는 집합을 갈 건데 B라는 집합은 X 더하기 3을 원소로 가지며 그때 X라는 집합은 똑같이 X는 5의 배수였다. 표기를 잘 보세요. 저는 X는 5의 배수라고 했는데 이 집합의 원소가 X야? X 더하기 3이야? 그러면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바꿔야 할까? 첫 번째 X가 뭐가 있어?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는 8. 그 다음 13. 이런 식으로 해달라는 거겠죠? 세 번째 갈게요. 조금 친숙해지려고. 꼭 X여야 돼? 아니죠. 뭐 Y 봐. 뭐가 있을까? Y는 10의 약수.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이 원소 나열법 뭐 나올 것 같아? 1, 2, 50. 만약에 이렇게 쓰면 1, 4, 25, 100.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소통이 되잖아. 이렇게 풀면 된다. 지금 이 책은 쉬운 책이라서 여기 앞에를 가지고 장난을 안 쳐요. 웬만한 개념들도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에 갔을 때는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런 거죠. 그때그때 문장을 잘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조건제시법을 쓸 때가 정해져 있기는 해. 예를 들어서 원소나열법으로 못 쓰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못 쓰지 않을까? X 봐. 이건데 X는 심지어 실수야. 그러니까 정수자연수가 아니야.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굉장히 연속적인 개념이라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1, 1.01, 1.0001, 1.000001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조건제시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부등식의 영역을 표현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 마지막 표현법이 있는데 바로 3번 벤 다이어그램. 벤이라는 수학자가 그냥 그림에 나타냈다 이건데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A라는 그 그림 나타냈을 때 A하고 벤 다이어그램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 동그라미 해야 될까? 뭐 세모를 그리고 싶으면 세모를 그리시고 네모를 그리고 싶으면 네모를 그리는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다 동그라미를 그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 번만 해볼게. 36번에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불러. 그거를 원소날법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2, 4, 6. 이런 느낌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럼 넘어가서 오히려 원소나열법으로 나온 걸 센스 있게 조건제시법으로 바꿔보래. 자, 어떤 조건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공통점. 5 이하. 그렇지. 5 이하의 자연수다. 그래서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다. 41번 한번 해볼까? 41번은 뭐 사람마다 근데 표현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실 수 있고요. 뭐 평범하게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x바 저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다른 표현이 있으면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 컴마 찍고 저였으면 x는 정수 이렇게 써서 쓸 것 같기도 하고 실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얘는 그냥 A 그리고 5, 7, 9, 11 이게 끝이에요. 막 거창한 뭔가를 배우는 파트는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아 이런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구나. 뭐 그런 느낌.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파트를 들어갈 건데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할 수가 있대.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느낌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해. 유한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거겠고 무한집합은 무수히 많은 거겠지. 여기 뒤에 이렇게 점점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한집합. 또는 아까 우리 부등식으로 말했을 때 1부터 3까지 x는 실수. 그게 무한집합이지. 실수는 셀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공집합이라고 있어. 무슨 뜻일 것 같아? 단어 느낌만 봤을 때 이 공이 그치 그런 뜻이지. 약간 공터, 빌공. 그러니까 비어있네.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 그럼 약속 하나만 하자. 공집합을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은 딱 2개예요. 이거 읽을 때 파이라고 읽거든요. 놀랍게도 파이라고 읽어요. 근데 그 원주율 파이는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다 파이. 또는 이렇게 써요. 이 말의 의미가 뭘 것 같아? 이 끝이야. 이게 뭐야? 집합 기호는 썼는데 원소가 없어. 자 그러면 유사품에 조심하셔야겠죠? 이게 공집합이에요? 당연히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공집합에 나타내는 교과서적인 표현은 이거 2개밖에 없고 이거는 파이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죠. 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개겠죠.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저게 하나 되는데 왜 저게 아니요. 이 그림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이 표기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해 못했다. 이 그림, 이 파일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죠. 그냥 수가 아니고 그림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별을 이렇게 하나 넣으면 이 집합의 원소 개수는 하나가 있죠. 지금 제가 별이라는 원소를 하나 넣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이 약간 이런 표현이죠. 조건제시법 중에 예를 들면 1 미만의 자연수 근데 1 미만의 자연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집합 기호로 얘는 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표기하냐. 만약에 원소날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넘버의 앞글자 n을 따서 는 4다. 혹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표현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넘버의 앞글자를 딴 거니까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다 이런 표현인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들어가 볼게. 유한집합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 48번에 유, 49번에 50번에 유. 얘 원소의 개수 1개예요 여러분. 심지어 0도 원소예요. 0이 원소인 집합 1개. 참고로 공집합은 유한집합에 속합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어요. 자 51번에 무, 52번에 유. 세 자리 자연수. 자 53번에 참고로 우리는 이거를 3의 배수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쵸. 끝이 없어요, 여러분. 3의 배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하하. 54번에 무. 54번은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뭐지? 공집합이죠. 공집합은 뭐에 속한다 했죠, 제가? 유한집합에 속한다고 했어요. 자, NA 가볼게. NA. 이거 NA 몇일 것 같아? 3. 당연히 3이겠고. 공집합은요, NA가 유일하게 0이겠죠. 괜찮아요? 근데 아까 잠시 50번으로 넘어와서 이걸 A집합이라고 했었을 때 얘 NA 뭔데? 0. 1이겠죠. 이 원소 0이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네. 자, 57번. 당연히 이 정도는 머리로 계산할 수 있겠지. 보통 이거를 5 곱하기 1이라고 하고 얘를 5 곱하기 20이라고 하면 1부터 20까지 이렇게 인증하면 되니까. 자, 58번. 센스 있게. 하나. 이거예요. 왜? 짝수인 솥은 유일하게 2밖에 없거든. 61번 잠깐 가자. 참고로 이거인 실수 x,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야를 물었어. 참고로 실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거를 허근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다른 거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러면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도록 하고 4번만 풀고 넘어갈게. 자, A집합에 이거 원소나열법 불러주세요. 원소나열법. 1, 2, 4, 5, 10, 20. 오케이. 자, 그럼 1번 맞습니까?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요. 2번은, 아니요. 3번은, 맞아요. 4번은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삼지청 표기가 혹시 익숙하신가요, 이제? 네. 그러면 좋고 넘어가 볼게. 11번 한 번만 가볼게요. 11번. 이거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정수 중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2보다 작은 거. 근데 고등상을 하신 친구들이라면 사이에 끼우고 마이뿔 이 사이에 끼웠었어야 해. 이 사이 정수가 누구냐는 거야. 등호 없어요. 그러면 마1, 0, 1. 전혀 문제가 없죠. 네. 니은 한 번만 가볼까? 얘도 고등상을 하신 친구들이라고 하면 엄밀하게 풀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x 사이에 끼우고 얘 근인 마이너스 1과 1을 사이에 끼우셔야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정수라고 했어. 그럼 어때? 맞아요. 맞죠? 혹시 고등상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2나 2부터는 제곱을 해서 절대보다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디귿은 맞을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죠. 왜? 0. 그쵸. 자, 12번 표현법 좀 가볼게. 12번에 저 지금부터 제3의 집합 x라는 집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x라는 집합은 A집합과 B집합의 원소로 만들어진 새로운 U집합입니다. 자, x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각각의 집합의 원소에 뭘로 이루어진? 합으로 이루어진? 이거는 친절해서 그림이 나와 있지만 시험 문제는 딱 이렇게만 나와 있을 거니까 무조건 셀 수 있는 집합의 원소. 근데 두 개가 나와? 무조건 표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A라는 거는 얘 집합의 원소니까 1 아니면 2가 될 거고 B는 1 아니면 3이 될 거죠. 더한 거 한 번만 적어볼까? 여기 뭐 들어가? 얘는 3. 얘는 4. 얘는 5. 자,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집합기호 쓰시고 어떻게 쓰면 될까요? 2, 3, 4, 5. 이렇게 쓰면 돼요. 괜찮아요? 네. 13번도 이거 3줄, 2줄짜리 뭐 혹은 2줄, 3줄짜리 이거 표를 꼭 그려서 뭘로 이루어진 문제야 이번에는? 곱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여러분들 이 칸에 다 써서 원소나열법을 쓰시는데 혹여나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 번만 쓰기로 했어요. 딱 봐도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추후에 중복되는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쓰지는 말자. 괜찮아요? 조금만 넘어가 볼게. 자, 17번부터 한 번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집합이 거거든? 집합이 선언된 거야. 그러면은 이 집합 A가 이거라면 원소는 이 양 끝에 이 집합 기호만 띡
띡 지우시면 그게 그냥 원소 그 자체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 원소의 개수 한 개인 거 어떻게 생각해? 나는 만년말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양옆에 집합기호만 이렇게 지워. 그러면 원소 개수 3개인 거? 맞아요. 3의 양의 약수 일단 써놓고 가자. 원소 넓은 뭐뭐. 1, 2, 3. 그래서 얘 어때? 맞아 틀려? 맞죠. 자 4번에 여기 왼쪽에 있는 얘는 뭘까? 얘. 2개. 그치 2. 얘는 1개. 근데 수직선에서 이거 어때? 아니. 4번이 틀린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돼요. 괜찮아요. 자 5번 나온 김에 가볼게. 공집합 표기 나왔어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5번 완벽한 표현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조금 여러분들이 낚을 수 있을 만한 표현으로 가볼까요? 이거 뭐라 그랬죠? 하나. 1개. 진짜 찐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0개. 이게 공집합 표현이 세상에 딱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된다. 집합은 진짜 이상해요. 내는 사람 마음이라서 만약에 왜 저래? 이렇게 하면 2개. 양 옆에 있는 그치? 맨 마지막에 있는 최후방의 것만 지우면 이게 원소라고요. 이 자체가 그냥 원소 그냥 그 자체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는이 이렇게. 그럼 그거를 연습하러 한 번만 가보자. 20번 먼저 들렸다가 할게. 얘 뭐예요? 1. 1 빼기 얘는 1. 은 0. 기억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죠. 절대 말이 안 되고 니은에 A가 이것이면 어머 이 표기 좀 이상한데? 1. 그렇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 표현이 아니잖아요. 교과서에서 공집합 표현은 딱 2가지밖에 없다고요. 이거 아니면 이거로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파이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니까 1.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은요. 한번 가볼까? K가 마이너스 1인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원소 X는 K를 제곱한 모양을 원소로 원해. 그럼 원소 나열법 갈게.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뭐 나오는데? 1. 1 제곱하면 뭐 나오는데? 1. 그럼 안 쓸 거. 중복된 거 여러 번 쓰지 않을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 원소의 개수 1개이다 어때? 맞아.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교과서적으로 좀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집합 2개가 서로 있을 때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B라는 집합에 다 속하는 원소였던 거야. 그거를 부분집합이라고 한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B라는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1, 2, 3이고 A라는 집합은 원소 나열법으로 1, 2였던 거야. 우열관계가 성립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A가 B 안에 잡아먹혀. 완전히.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면 안 돼. 완전히 나에 있는 원소 모든 게 B의 원소가 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불러요. 괜찮아요? 그러면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를 아까 우리가 원소다 라고 하면 한국말로 속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원소의 영어 단어 앞글자 따서 삼지창기호로 표기를 했었잖아. 근데 부분집합은요 한국말로 교과서적인 표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포함한다, 포함된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포함한다고 한다. 근데 포함한다라는 영어 단어에 contain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앞글자를 딴 C를 가져가서 이번에는 이지창으로 표시를 해요. 시험 문제에 삼지창과 이지창을 구별하는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소와 집합의 관계였으면 삼지창을 써야 되고 집합과 집합의 관계였으면 이지창을 써야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지창은 동일한 선상에 있는 애들을 볼 때 이지창을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너무 헷갈리니까 문제풀이를 가기 전에 부분집합의 성질 받아들이자 그냥. 자,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냥 그렇대요. 받아들여주세요. 그냥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집합은 1,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오버만 안 되면 된다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 지금 대소관계가 잘못됐잖아. 그쵸? 자기 자신까지는 괜찮아. 그 다음 2번째. 공집합은 이 세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공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X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이 세상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약속을 이미 해버렸어. 괜찮아? 공집합이랑 자기 자신은 항상 들어간다라는 거고 3번에 이거 약간 3단 논법 같은 건데 그림으로 그려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결론부터 말하면 A는 C의 부분집합일 것이다.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풀이를 들어갈 건데 잘 봐봐. 문제를 풀 때 여기 위에 원소라고 하고 양 끝에
꼭 양 끝에 있는 거를 뗀 것만 적어. 이게 원소야. 괜찮아?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볼게. 얘 봐봐. 얘들아, 여기 적힌 게 원소야? 아니 집합 기호가 오면 있어? 있어요. 있잖아. 여기 있는 이 학생 한 명을 데려와서 제가 집에 지금 가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집합이죠. 그러니까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소와 집합의 관계가 아니었던 거야. 그럼 얘는 포함한다. 이렇게 쓰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지창을 쓰고 싶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썼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엄연히 7이 아니라 7을 가지고 와서 집합을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 중괄호가 집합의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지 나름의 뭔가의 집합이 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2번에 어떻게 생각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8. 갑자기 뜬금없이 8. 얘는 얘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맞아요. 혹시 4번은요? 아니에요. 혹시 5번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6번은 어떻게 생각해? 공집합은 맞아요. 그쵸? 이 세상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꼭 알파벳이 A였었어도 아니어도 괜찮았어. 괜찮아? 그러면은 7번에 포함관계를 기호를 쓰라 해. 당연히 X가 Y에 잡아먹히는 관계로 가셨어야 돼요. 괜찮아요? 얘도 얘 써보면 1, 2, 3, 4, 6, 12였었을 테니 X가 Y의 부분집합인 거지. 괜찮아요? 그러면 9번까지만 한번 해볼게. 얘 어때? 얘의 양의 배수는 어떤 느낌이야? 원소 넓어 몇 개만 써볼까? 2, 4, 6, 8 땡땡땡 이거죠. Y는요? 4, 8 땡땡땡땡. 그러면 뭔가 포함관계는 맞아. 누가 더 작아? Y. Y가 더 작지. 그러니까 Y가 X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할 건 저는 솔직히 11번일 거라고 생각해. 자,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이 세 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작은 세계예요? 정사각형. 그치, 정사각형이 더 작은 세계잖아. 그러니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부분집합이었던 거지. 괜찮아요? 더 작은 거가 정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갑니다. 여러분들 얘 위상이 원소일 것 같아요? 집합일 것 같아요? 집합. 집합이겠죠. 왜? 가로 있어. 집합 기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B라는 집합은 A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야 돼. 이지창을 썼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4번에는 삼지창. 그렇지. B라는 원소는 ABC라는 집합의 하나의 원소이다. 즉 삼지창이다. 집합이 아니에요. 왜? 집합 기호가 없으니까. 15번은요? 이지창. 16번은요? 3지. 17번은요? 2. 그렇죠. 공집합은 이 세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원소는 아니잖아. 여기 원소에 파이가 어디 있어? 파이 없잖아. 그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를 시작해 볼게. 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일단은 케이스 분류해서 다 일일이 써보는 거 무조건 연습돼야 되고, 셋 중에 하나예요. 원소가 0개이던가 원소가 1개이던가 원소가 2개. 0개인 건 누구밖에 없냐? 공집합밖에 없어요. 왜? 공집합은 이 세상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원소가 1개짜리 적으라고 하면 일일이 집합기호 적으세요. A. 또 뭐도 있어? B. 이렇게 부분집합 2개를 쓸 수 있어. 원소가 2개로 이루어진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B. 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총 몇 개일까? 4개. 4개가 나와. 다음 시간에는 이거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엄밀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써볼 줄도 알아야 한다가 포인트. 그럼 21번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21번 일단 원소날법으로 한 번만 말해주세요. 1, 3, 5. 자, 원소의 개수가 0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누구밖에 없어? 그치, 공집합. 자, 원소의 개수 1개짜리 불러주세요. 3개. 그치. 1, 3, 5.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 불러주세요. 1, 3, 1, 5, 3. 3, 5. 마지막. 1, 3.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공집합과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다 적어주셔야 돼요. 괜찮아요? 네. 이런 것들이 얘의 부분집합의 후보가 될 수 있구나. 얘 후보군이 8개가 있었다.
자, 얘를 가볼게. 원소는 셋 중에 하나예요. 원소는 너인데 자, 0을 꼭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제가 부분집합을 만약에 써보려고 하면 8개를 아까처럼 쓸 수도 있어요. 공집합, 마이너스 0, 1 이렇게 막 나열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0이 꼭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니야. 불러봐. 원소가 한 개인데 0이 꼭 들어간 거 누구? 0.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 중에서 0을 꼭 들어가게 하는 거 누구? 마일 0 또는 0, 1. 원소가 3개인데 0이 꼭 들어가 있는 애는? 이렇게 자기 나름의 그 기준을 세워서 쓰면 빼먹지 않고 쓸 수 있겠죠. 부분집합 8개 중에서 1을 절대로 원소로 안 갖고 있는, 그럼 내 눈에서 1을 지워. 그러면 얘네 둘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다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원소가 아예 없는 거 누구도 있어? 파이. 파이도 엄연히 1을 원소로 안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한 개짜리. 그 다음에 이거예요. 24번 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고 0은 절대로 들어있지 말아래요.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있고 0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마. 그러면 마이너스를 머릿속에서 0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마이너스 1을 꼭 가지는 애. 그럼 공집합은 안 되겠다.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라면 누구밖에 없어? 원소의 개수가 2개짜리라면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국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 여기서 꼭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가장 양 끝에 있는 집합 기호만 지워. 여기 있는 거 다 지우면 이제 혼란이 시작되는 거야. 가장 양 끝에 있는 것만 지워서 위에 한 번만 그대로 써. 이게 원소야, 얘들아. 이게 원소라는 거야. 원소가 하나, 둘, 셋. 집합 기호 있는데요? 괜찮아요. 이게 원소예요. 제가 지금 이미 최후방의 집합 기호를 사라지게 했기 때문에 이거가 하나의 원소인 집합이었던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0은 A의 원소이다. 어때? 삼지창. 맞아요. 26번에 3은 A의 원소이다. X. 내가 지금 써놓은 거에 3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말이 안 되고. 자, 여기 나가 있는 0과 1이라는 학생을 데려와서 제가 옆에 양옆에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얘는 지금 다 집합인 거야. 원소 2개를 가져와서 만들어낸 집합. 그럼 0의 집합은 A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어때? 이지창 표현 완벽해요. 28번에 아니죠. 29번은요. 여기서 낚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치. 아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다 써놓고 왔잖아. 2랑 3에 그대로 내려왔어? 2랑 3이 우리 아까 원소라고 적어놓고 왔잖아. 그럼 얘는 삼지창을 썼었어야 되고 저 너무너무 이지창이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를 한 겹 더 씌우셨어야 돼요. 원소를 데려와서 한 겹을 더 씌웠어야 이지창을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거 위에 한 줄 안 적어놓고 풀면 은근히 헷갈리니까 꼭 적어놓고 푸시고 30번에 어때? 집 나간 1과 집 나간 2, 3이라는 원소를 데려와서 여기에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서로 같은 집합은요. 교과서적인 정의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게 얘기하면 당연히 원소가 다 똑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 불러요. 당연히 완벽하게 똑같은 도플갱어를 말하는 거거든.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 이런 표현을 보면 그냥 원소가 똑같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잖아? 그러면 1번 그림 당연히 이건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꼭 2번의 존재성을 꼭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둘 중에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얘만 떠올리시면 안 되고 2번의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라 그냥 원소가 똑같다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저 앞에서 부분집합 다 구해봤던 적 있잖아. 공집합부터 시작해서 원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근데 항상 내 자신도 거기 포함시켰죠. 근데 수학에서 진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부분집합이 있잖아 라고 하면 아까 이 2가지 그림 중에 그 얘네 말고 얘 진짜 구해줘봐 라고 할 때가 있어. 그럼 자기 자신만 거기서 쏙 빼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21번에 부분집합 구하시오 하면 이걸 다 적으시면 되고
진부분집합을 구하시오 하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만 적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쌍둥이를 뺀 게 진부분집합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했다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빼기 1 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게 헷갈리는 친구들 있어요. 진부분집합에 공집합을 뺀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랑 똑같이 생긴 애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부분집합인 걸 찾고 싶은 거니까. 자, 그러면 31번 갈게. 같아 안 같아? 두 집합. 같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아, 순서가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원소날법에서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2번은요. 같아? 안 같죠.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요. 개수든 뭐든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네 두 개는 딱 봐도 부분집합의 관계성이겠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 36번에 가볼 건데 두 집합이 서로 같게끔 하도록 하는 거 구해라.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1 얘는 0과 뭐. 근데 딱 봐도 그럼 A는 뭐여야 돼? 0. 2고 B는 1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40번 한 번만 해볼까? 이거랑 똑같았으면 좋겠대. 그러면 2A가 뭐일 수 있어? 이거일 수 있어. 근데 원래는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어야 돼. 2A가 원래 뭐였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2A가 B-3이었으면 4랑 -10이 똑같았었어야 되는데 그게 말이가 안 되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 케이스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됐죠. 그럼 소문자 A는 뭐다? 그럼 나머지 얘랑 얘가 똑같을 수밖에 없기에 B는 2다.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43번 갈게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귀찮을 거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날법으로 바꿔주세요. 자,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하길래 가볼게요.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 누구? 그 다음에 한 개짜리. 이게 귀찮은 이유는 다 적을 때 집합 기호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원소의 개수 두 개짜리는 1, 2, 1, 3, 1, 6, 2, 3, 2, 6, 3, 6. 세 개짜리 1, 2, 3. 1, 3, 6. 나중에 쓸게요. 근데 마지막 자기 자신 적어? 안 적어요. 그 진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이거다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갈 건데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보시면은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집합의 개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일일이 다 썼던 거 기억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랑 원소의 개수 1개인 거랑 원소의 개수 2개, 3개, 원래 4개까지 있어야 되는데 진부분집합 구하는 문제였어서 얘는 지금 이렇게만 적혀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이디어 한 번만 떠올려보자. 만약에 집합 A가 원소가 A1부터 AN까지 총 N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N개의 원소. 제가 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분집합.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개수를 구하여라는 것은 결국 경우의 수의 영역이 될 건데 우리가 원래대로 하면 이제는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순열조합을 먼저 하고 고등어에서 이걸 배우는 파트라 좀 더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이때는 순열조합 이전에 배웠던 시대였어서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A1이라는 원소를 이 부분집합에 넣을래 말래.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지.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에 A1이라는 원소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에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느낌인 거지. A1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럼 A1이 취할 수 있는 그 액션의 가지수는 2가지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럼 A2라는 숫자 또한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럼 얘도 몇 가지지?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고 A3도 2가지.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여기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입니다 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구체적으로 풀어볼게. A가 만약에 원소가 1, 2, 3이래.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전의 페이지에서는 A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해서 일일이 다 써봤거든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랑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랑 이런 게 막 일일이 다 써봤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8개인 걸 찾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찾지 않겠다는 거지. 부분집합 기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취할 수 있는 모션의 가지수가 2가지예요. 여기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안 들어가든지.
그래서 얘 두 가지 동시에 곱하기 2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3도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얘가 그냥 2의 3승계 총 8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8 이렇게 썼던 거랑 똑같은 거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모든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애 한 명 제끼는 거니까 빼기 1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빼기 1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최종적인 그 답의 결과에서 빼기 1을 해달라는 뜻이었어. 괜찮아? 자 그러면은 44번의 문제풀이 한번 가볼게. 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일까요? 2의 몇 승? 해서 그러면 45번에 2의 몇 승? 해서 32개. 46번은 좀 센스 있게 말해볼까? 이거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7. 총 원소의 개수 몇 개?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2의 7승. 그래서 계산하면은 128. 오케이 이렇게 답의 개수를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일단 부분집합의 개수부터 구해. 2의 몇 승? 2승. 근데 내 자신 하나 뺄 거니까 마지막 답의 결과에서 빼기 1이라면 정답은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쭉쭉쭉 가시다가 그 뒷부분까지 이어서 갈 건데 어떤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보라는 거야. 이 이상한 공식 같은 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바로 문제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제가 1,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에 대해서 부분집합의 개수, 즉 경우의 수를 구해보고 싶거든. 가지수. 근데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질 거야. 자 그럼 1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럼 얘는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2는 무조건 들어갈 거야. 그럼 얘는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 가지 경우예요. 무조건 들어간다. 얘는 여기 이미 들어있는 거야. 괜찮아? 3은 들어가든지 말든지. 4는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확실한 애들만 지수에 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확실한 애들은 지수에서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2의 4승계가 아니라 2의 몇 승계가 될까? 2의 3승계가 되면서 정답은 8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항상 같도록 하는 거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같지 않도록. 그러니까 2를 절대 포함하지 말아라 라고 했었어도 이 풀이는 똑같았을 거야. 괜찮아요? 57번도 보면 이 영어 모음 중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원래 말하면 2의 5승계였을 텐데 2랑 i랑 5는 무조건 포함하고 싶었다는 거야. 그럼 불확실한 게 얘랑 얘잖아. 그러면은 몇 개라고 말하는 게 맞아? 그렇지. 2 곱하기 2, 4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야. 확실한 거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얘네는 궁금하지 않고 A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U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 불확실한 애들끼리만 경우의 수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방금도 말했지만 이번엔 같지 않는 이에요. 방금은 무조건 가지라고 했던 거고 얘는 같지 않는 이인데 똑같겠지. 4랑 8을 절대 가지지 말래. 그럼 얘는 아예 고려조차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몇 가지일까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 4개 중에서 2개를 빼서 2의 2승계니까 정답은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게 그냥 사고방식의 전부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풀어볼 건데 우리가 지금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것은 x의 가능성, 즉 x의 가지수를 구해달라는 거거든. 근데 이 문장 나오면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얘를 한국말로 읽어보면,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이 x라는 집합은 일단은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이야. 괜찮아요? 근데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 A가 x의 부분집합이 되었다라는 거는 x는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구할 x의 가능성은 뭐냐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 중에서 1, 2, 3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그냥 이런 표기로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원래 1, 2, 3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라고 말하고 싶었었는데 이 관계성 때문에 x는 1을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은 반드시 포함할 거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2의 몇 승? 2의 2승. 그 정답은 이렇게 찾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 밑에 얘의 부분집합이면서 A, B, C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들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제끼고 생각하면 되니까 2의 1승.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우의 수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넘겨서 23페이지 20번으로 한 번만 넘어가 볼게요. 23페이지 20번. 어떤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일 때 그래?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32개라는 건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들어가던가 말던가 들어가던가 말던가 이걸 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게 2의 5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단 뜻이야? 그래서 정답은 5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문제였던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2의 배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러면 일단은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1, 2, 3, 4, 5, 6, 7, 8 2의 배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러니까 얘네들 다 제외시키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1, 3, 5, 7은 선택권이 가지고 있거든요. 들어가든지 말든지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거거든요. 그럼 정답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래서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24번 문제로 한 번만 넘어가 볼게. 집합 A의 원소는 5개입니다. 지금 DRE, AM이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X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X라는 집합이 가능한. 근데 일단 X의 첫 번째 조건은 얘의 부분 집합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래.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이면서 이거래.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이지만 A는 아니었으면 좋겠어를 수학에서 뭐라 부르지? 명칭이 또 따로 있잖아. 진 부분 집합이라 불러요. 괜찮아요? 찐 부분 집합만 구해줘. 나랑 똑같은 거 빼고 이거거든. 근데 그 와중에 D와 M은 무조건 원소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네? 그럼 몇 개라고 답을 쓰면 될까요? 그럼 잘 생각해봐. D랑 M한테는 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너 들어가든지 말든지 들어가든지 말든지 들어가든지 말든지 해서 2의 3승계 총 8개야. 괜찮아? 근데 그 중에서 봐봐. 지금 나는 D와 M을 생각을 안 했지만 D와 M은 무조건 여기 들어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 8가지 상황 중에서 한 가지 상황은 어떤 거냐면 R도 여기 들어갔고 E도 들어갔고 A도 들어갔었을 그 상황이 여기 한 가지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선 절대로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는 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답은 여기서 한 가지를 빼줘서 7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 제대로 생각을 안 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되는 거겠죠. 자기 자신이랑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상황을 빼주겠다. 정답은 7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26번을 한 번만 가볼게. 이거 고등상에 나왔던 건데 절대값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면 사이에 끼우고 여기 숫자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적어주면 돼. 괜찮아? 그럼 여기 사이 정수 몇 개야? 5개. 그러니까 얘가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얘 2차 부등식인데요. 고등상에서 이거 나오면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기억나? 왜냐면 이게 y는 이라는 이 2차 함수 그래프인데 x절편이 마이너스 3과 5 이렇게 지나갈 거고 얘 y는 0. 수학에서 y는 0은 x축이니까 언제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어 하면 여기가 내려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는 사이에 끼우고 마이너스 3 얘를 0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끼우면 돼요.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의 뿌리 방법이에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볼게. 그러면 얘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뭐가 있지? 마3, 마일 0,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집합 X의 경우의 수는 얘의 부분 집합이면서 얘를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포함한 거는 고려하지 않을 거고 그럼 정답은 몇 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걸까? 그치. 이 4가지에 대해서만 들어가든지 말든지 이 가능성을 따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16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실전감각 업으로 들어가서 3번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풀어볼게요. 3번에 집합인데 이거 원소 할 거면 맨 가생이의 집합 기호 여기만 지우라고 했어. 가운데 거 손대지 말고. 그래서 파이랑 A랑 이렇게 생긴 I랑 이게 원소의 전부야. 자, 근데 1번부터 확인해 볼게. 이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다. 이거는 꼭 이 집합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집합 기호 다 와도 상관없잖아. 공집합은 이 세상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얘를 보지 않아도 맞는 말이라는 거야. 괜찮아? 2번은 어때? C가 A의 원소이다. 이 삼지창 기호는 원소 기호. 그럼 맞는 말이고 3번에 이 A라는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을 마련해 줬는데
A의 원소이다? 맞아요? 아니죠. A든 A의 원소이다 맞았고 근데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올 거면 그때부터 이지창으로 썼었어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렸습니다. 맞아요. 4번에 이 원소를 가지고 와서 집을 마련해 줬더니 아 그럼 나 이지창 이제 쓸게 라고 한 거야. 어때? 맞아 틀려? 맞죠? 원소가 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파이를 가지고 와서 이 원소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4번이 맞았다는 거야. 이 문제에서만 파이 가지고 와서 집을 마련해주면 더 이상 원소가 아니라 하나의 집합이 될 수 있으니까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에서는 이지창을 쓰셔야 돼요. 5번은 어때요? 이 모습이 여기 들어있잖아. 얘가 지금 집합이야? 원소야? 원소야. 근데 갑자기 이지창을 썼어? 그럼 안 되지. 5번 틀렸어요. 삼지창이에요. 이 위에 거를 안 보고 풀면은 집합교 있으면 무조건 이지창? 이렇게 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얘가 지금 여기 안에 원소로 들어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야 됐고 너무너무 이지창이 쓰고 싶으면 어떡해요? 라고 할 거면 이 A랑 B를 가지고 와서 이 원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한 번의 집을 마련해 주면 그때부터 가능. 괜찮아요? 자, 구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근데 5번에 봐봐. 5번에 약간 수직선으로 약간 그려보면은 이 B라는 집합이 더 큰 영역이길 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K라는 거부터 K까지가 집합 B의 영역이고 그 A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2, 5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K가 가장 작은 K가 누구여야 할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6이면 여기도 6이 되는 건데 그럼 이 관계성이 맞아? 안 맞잖아. 그럼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거든? 일단은 조금 어렵게 풀어볼게. 얘가 5고 여기가 K여면 일단은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수직선상에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클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얘 최소 6부터 시작해야 돼요. 맞죠? 얘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 얘가 지금 색칠이 되어 있는 바람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같아도 괜찮단 말이야. 이거 풀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부동량 바뀌고 혹시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얘도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K는 최소 6 여기서는 5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최소 K는 뭐여야 될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7, 7이 들어가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8번 문제를 한 번만 봐볼게. 8번에 이렇게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게 나오면 저는 표를 그리라는 말을 꼭 했었거든요. 봐봐. 원래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원래 원소는 마2, 0, 2 얘도 마2, 0, 2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B에서의 원소는 X인데 X는 A라는 원소 말고요. 이 원소들을 제곱한 걸 원해. 얘도 제곱한 거를 새롭게 더해달라는 거야. 맞아? 그럼 어차피 겹치니까 이거 그냥 안 써도 되는 거네. 그러면은 A집합의 원소를 제곱한 거는 4 또는 0밖에 없어요. 4 또는 0. B집합의 원소를 가져와서 제곱한 것도 4 또는 0밖에 없어. 근데 그것들을 더해서 만들어진 원소 첫 번째 이거 두 개 더하면 뭐 나와요? 얘는 4,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B집합의 원소는 뭐다라고 쓰면 될까? 0 이렇게 중복되는 건 쓰지 마시고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 개수는 원래 몇 개야?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승? 3승.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진부분집합. 그럼 정답은 마지막에? 그래서 정답은 7이다. 이렇게 답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요? 그래서 빼먹지 않게끔 표를 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9번을 한번 가볼까? 9번이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집합 A는 조건제시법 나와 있는데요. K보다 작은데 그중에 8의 배수만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데 얘가 공집합이 된다라는 건 이거를 만족시키는 X가 이 범위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 진짜 이거는 거의 수학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저는 국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넌센스 문제 같은 느낌이랄까? K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숫자 아무거나 일단 넣어볼까? 만약에 3 이런 거 들어가도 돼요? X가 3보다 작은 거에 8의 양의 배수가 있어요?
8의 양의 배수는 최소 8부터잖아. 그럼 공집합 되는 거 맞네? 그럼 K가 3일 수도 있겠다. 근데 꼭 3이 최대냐는 거야. 4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막 좀 더 키울 수 있잖아요. 가장 키워지는 게 뭐야? 만약에 여기다 10 넣으면 돼, 안 돼? K에 10 넣으면 안 되죠. 이거 사이에 8의 배수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공집합이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K의 최대값은 무엇일까요? 8이요. 맞아요. 8입니다. 왜냐면 최초로 9 넣어보시면 9부터는 여기 8이 들어가 버리고 8이면 여기 7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8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집합은 나중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쉬운 책이고 우리가 어려운 책도 나중에 언젠가 풀겠지만 항상 말하는 게 집합은 애들이 질문할 때 하나같이 계산이 어려운 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물어보는 애들은 없고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딱 이런 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장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해석이 안 돼서 못 푸는 게 집합의 심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해석만 되면은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연산이 이게 전부니까 뭐 근해 공식을 쓴다거나 그런 파트가 아니니까. 11번에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합이 15 이상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한번 해볼게. 자, 원소의 개수가 0개는 당연히 15 이상일 수 없고 단독 원소로 15 이상 넘을 수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럼 첫 번째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 원소 2개로 이루어진 경우. 자, 나열하자. 뭐밖에 없을까? 이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 그치? 가장 큰 거 2개 주어 담았을 때 비로소 15가 나왔으니까. 그럼 세 번째 원소 3개로 갑니다. 근데 원소 3개는 저는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걸 다 더하면은 이거 11이고 11이라서 전체가 22인 거 혹시 괜찮아? 저는 아닌 거를 빼는 방법으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2를 뺐어. 그럼 전체 22에서 2 빼면 뭐 나오는데? 그러면 괜찮은 거 맞지? 15보다 커지거나 같아진 거 맞지? 그래서 5, 6, 9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5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2 들어오고 여기다가 5를 빼면 어떻게 돼? 그럼 또 괜찮은 거지? 그래서 2, 6, 9. 그 다음에 6 빠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9 빠지면은 그치, 여기서 9 빠지면은 13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15 이상인 게 빠지는 거야. 괜찮아? 그럼 원소 3개는 이게 전부인 것 같고 마지막 원소 4개라면 어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총 몇 개라고 쓰면 돼요? 그치, 이거 총 집합의 개수 경우의 수는 5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12번에 이 표현법이 어떤 표현법이죠? 이 표현법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무슨 뜻일까?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네. A가 B의 부분집합이었는데 또 반대로 B도 A의 부분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대. 그러면 그냥 얘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가능한 표현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명이 진짜 이렇게 우열관계가 가져버리면 이 반대가 성립을 안 할 수밖에 테니까 그냥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원소 2개가 곧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근계간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서 만약에 중등풀이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두 근이 얘라는 거니까 바꿔 생각하면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응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a, b 값을 찾아내는 게 중등풀이법. 그럼 고등풀이법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고등풀이법은 근계간으로 가셔야 돼요. 자, 두 근의 합 개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는 실제 두 근의 합. 자, 두 근의 곱. b는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해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5인가 보다 이걸 바로 가는 게 고등풀이법이 돼야 돼요. 괜찮아요? 자, 그럼 14번을 한번 가볼까요? 14번은 x는 A라는 거를 항상, 즉 BC를 항상 포함하고 B라는 건 이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A, B, C, D, E, F의 부분집합인 거의 개수를 찾으래. 그럼 B랑 C 불확실한 거 다 지우고, 그러니까 확실한 걸 다 지우고 불확실한 애들끼리만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정답은 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 중에서 B와 C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렇지. 아까처럼 막 진부분집합이 아니어라 이런 조건은 없었으니까 다른 거 생각할 건 없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